네, 시황 알아보고 왔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의 선택은 코스닥이 아닌 코스피였습니다. 다시 4월부터 코스피 대형주들의 시장이 나타나게 될까? 좀 그 손바뀜에 대해서도 궁금해지네요. 일단 코스피 지수가 2,477선까지 오르면서 2,500포인트까지 다가가는데 얼마 남지 않았어요. 반면에 어제 850을 위로 올라갔던 코스닥은 현 구간 846선까지 다시 내려왔습니다. 오늘 장 마감은 박수범 매니저, 백대윤 FA와 정리할게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 중에 거의 유일하게 하락 마감할 것으로 보여지는 코스닥이긴 한데 현 시장 안에서 또 OX로 봐야 될 종목 기아부터 볼게요. 실적 대비 저평가 자동차 업종의 매수 기회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실제로 현대차보다 기아에 대해서 좀 손을 들어주시는 분들도 많았는데 두 분의 생각은 어떤지도 같이 보겠습니다. 기아 O 의견 주셨고요. 최근에 주가도요 괜찮습니다. 잠깐 지난해 연말 올해 연초에 살짝 삐끗했던 그 주가가 다시 원위치로 회복이 되어 있는 상태고 그 배경에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가 있었는데 박수원 매니저. 네네. 기아 뭐가 좋습니까? 네, 아주 좋죠 지금. 자, 현대차, 기아차 지금 너무나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뭐 모욕 수지 흐름들을 보더라도 뭐 전체적으로는 적자이긴 하지만 그래도 자동차 분야 쪽에서는 흑자가 계속 나고 있다는 부분들이죠. 뭐 특히나 지금 뭐 현대차도 좋고 기아도 좋고 거기다 자동차 부품주 같은 경우에도 수출 물량이 계속 좀 늘어나는 분위기예요. 뭐 그러다 보니까 내수 시장을 비롯해서 실제로 이제 수출 물량도 좀 늘어나다 보니까 뭐 자동차 쪽은 계속해서 좀 좋은 흐름들이 계속 이어나가지 않겠냐라고 좀 보여지고요. 아무튼 이번에 또 킨텍스에서 지금 현재 뭐 자동차 모빌리티라고 좀 또 하나의 또 또 엑스포 열리는 부분도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기아에서 나온 EV9이라고 시장에서 좀 관심이 좀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저도 주말에는 좀 찾아가서 한번 좀 EV9을 좀 구경하고 싶은데 아무튼 저 EV9에 대한 좀 관심도가 좀 상당히 좀 높아지고 있고 하나의 또 이런 대형 SUV 전기차가 하나의 또 대세로 좀 흐름으로 좀 자리를 잡을 수 있는 하나의 또 어떻게 보면 기아의 어떤 주가 상승에 있어서의 모멘텀으로 좀 작용할 수도 있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어서 저는 지금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수출도 좋고 내수 시장도 좋고 거기에다 새로운 또 하나의 또 판매 시장의 또 팔로 또 바꿀 수 있는 새로운 모델들이 좀 출시하고 있다는 내용들 뭐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분명 기아에 대한 주가의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 좀 기대하셔도 좋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사실 이 현대차 기아와 좀 연관된 특히 미국의 공장을 갖고 있는 자동차 부품주, 화신 네. 이런 아이들이 신고가를 가고 있잖아요. 네. 좀 기아가 그런 거에 비해서는 확실히 저평가는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사실 이제 기아랑 현대차랑 지금 저점 대비해서 주가가 조금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아무래도 이러한 배경에는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내에든 해외에든 점차 EV 시장이 확대가 되고 있다는 점이 좀 더 이제 주가에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EV9이 지금 사진으로만 봤는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잘 나왔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거 가격이 뭐 8천만 원대까지 나와요? 네, 맞습니다. 프로옵션하면 1억까지 나온다. 우와, 진짜요? 와, 대박이네요. 네, 근데 이제 미국 내에서 봤을 때에는 상대적으로 다른 완성차 업체 SUV보다는 좀 더 저렴한 가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격 경쟁력도 있을 것 같고 앞으로의 실적이나 판매량이나 그다음 빼고도 양을 봤을 때 주가 상승 좀 더 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돼서 저도 오 의견 드렸습니다. 기아차의 그 EV9이 풀업을 하면 1억까지 가까워진다. 돈 열심히 벌어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아에 대해서는 두 분 모두 O 주셨고요. 두 번째, 말 많은 자이글 볼게요. 저희 집에도 자이글이 있어요. 근데 한때 자이글로 많이 고기 구워 먹다가 이제는 좀 귀찮아가지고 에어프라이어나 아니면 그냥 후라이팬에 굽는데 이 자이글이 우리도 다시 태어나야겠다, 새롭게 뭔가를 해야겠다. 2차 전지 합작법인 설립 이야기가 나오면서 오늘 크게 올랐거든요. 두 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확인해 볼게요. 옛날에 그 화장품이 잘 나갈 때 많은 회사들이 화장품하고 그렇죠. 예, 바이오가 잘 나갈 때 다 바이오하고 이번엔 좀 2차 전지가 그런 것 같기도 하네요. 네, 맞습니다. 지금 이제 뭐 2차 전지 같은 게 뭐 리튬이 또 유행하다 보니까 회사명을 또 리튬 무슨 리튬이라는 회사가 이제 또 최근에 좀 주가가 많이 좀 오르기도 했었죠. 네. 뭐 그런 것처럼 자이글 같은 경우도 이제 본업보다는 의료기기 쪽도 지금 최근에 들어서는 좀 어느 정도 좀 시각처로부터 특허를 받아가지고 판매가 좀 이루어지는 부분들 뭐 그런 부분들도 좀
좀 긍정적인 것 같고, 그리고 지금 LFP 배터리에 대해서 동사가 또 관심 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LFP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CATL이라든가 중국 기업들이 워낙 또 기술이 앞서 있다 보니까 뭐 우리나라 지금 현재 보게 되면 뭐 LG 엔솔이라든가 삼성 SDI도 마찬가지고 다들 뭐 LFP 배터리 이제 좀 뭔가 시작하는 분위기다 보니까 자이글도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시작을 하려는 흐름들입니다. 거기다가 오늘 미국의 이제 조인트 벤처 또 회사를 또 미국 쪽에 또 설립할 수 있다는 이슈가 좀 나오긴 했는데 아무튼 뭐 자이글이 좀 새롭게 뭔가 지금 기업의 성장을 위해서 모멘텀을 찾으려고는 하고는 있습니다. 하고는 있는데 주가가 좀 그런데 너무 좀 상식을 좀 벗어나서 너무 과도하게 좀 단기간 급등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하지만 지금 구체적인 어떤 기술이라든지 그러니까 플랜은 짜져 있는데 실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어떤 뭔가가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라는 거죠. 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아무리 뭐 주식이라는 게 꿈과 희망을 가지고 주가가 움직인다 하더라도 최근 주가 움직임은 좀 과도한 게 아닌가. 뭐 5천 원에 있던 주가가 지금 거의 뭐 2만 5천 원이면 5배가 올라왔기 때문에 단기간에 좀 너무 과하게 좀 오르지 않았나라는 관점에 있어서 저는 자이글에 대해서 일단 좀 X를 좀 말씀드렸습니다. 네, 자이글 차트 보면은 너무너무 부러운데 무섭죠. 그래서 현 구간에서는 X고요. 빠르게 G2 파워까지 볼게요. 원전 생태계 확장 이야기 나오면서 G2 파워 기대해봐도 괜찮은지요? 두 분의 생각은요? O입니다. 와, 원전주들도 참 갈 듯 안 가다가 오늘 G2파워가 일단 거래도 강하게 수반했고 20% 넘게 양봉을 기록하고 있어요. 맞아요. 어떤 매력이 있을까요? 네, 오늘 이제 원전주가 되게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G2파워 말고도 뭐 에너테크나 두산 에너빌리티 이제 원전 네. 관련주가 모두 상승하는 모습을 조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원전이 폴란드 관련 수주 이슈 이후로 조금 잠잠했었는데 지금 좀 테마에서 멀어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가 오늘 좀 큰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현 정부의 핵심 정책이 원전 가동화에 대한 이제 기조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고 원전 관련해서도 지금 이슈가 나오고 있긴 하지만 조금 힘이 부족한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오늘 큰 상승을 보여줌으로써 다시 한번 조금 대세의 테마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더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상승이 조금 나왔고요. 조금 정부의 이슈를 이번에 나온 이슈를 조금 정리를 해보면은 정부가 2027년까지 5조 원 규모의 원전 기자재 수출을 할 수 있게 지원을 하겠다라는 것과 함께 한수원과 두산 에너빌리티가 2조 9천억 원 정도의 규모의 신한울 3, 4억이 제작 이슈도 있고요. 그다음에 원전 부진에 달하는 방사선 폐기물을 조금 정리하겠다라는 입법도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호재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제 대외적으로도 미국에서도 지금 화석연료를 대안으로 원전을 가동을 계속하고 있고 유럽에서도 에너지 대란으로 인해서 유럽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다가오는 이제 원전 SMR 관련해서 G2파워가 꾸준하게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돼서 저는 O 의견 드렸습니다. 네, 시간이 없어서 죄송해요. 저희 동시효과 구간에 들어왔고요. 마지막으로 마감에 산다면 어떤 종목을 살지 한번 키워드부터 보겠습니다. 선박의 강력한 수주가 지속되고 있다. 그리고 미용의 계절이라고 키워드를 갖고 왔는데요. 어떤 종목인지 볼까요? 루트로닉. SK 오션 플랜트를 갖고 왔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SK 오션 플랜트가 좀 생소한데 네네. 사실 저희 뒷이야기가 있어요. 지난주에 이제 박소 매니저가 목요일인가 왔었는데 네. 마감에 산다에 네. 카나리아 바이오를 사겠다 해서 저희가 말렸어요. 제작진이. 혹시 모르니까 위험하니까. 그때 감사보고서 이야기도 있고. 그쵸. 근데 네. 그때 하게 했었어야 됐네요. 네. 죄송해요. 그건 어쩔 수 없죠. 뭐 또 방송이라는 게 또 어떻게 보면 좀 리스크가 좀 낮은 종목들도 말씀 좀 드리는 게 맞는 거니까. 네. 어차피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주식이라는 건 뭐 기본적인 리스크는 원래 좀 깔려져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금융상품 중에서.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카나리아 바이오를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네. 아무튼 또 그 부분 또 우리 앵커님이 또 말씀 좀 해주시니까 살짝 삐지려고 했는데 좀 기분이 죄송해요. 좋네요. 네. 대신 농담입니다. SK 네. 오션 플랜트를 한번 집중해서 들어볼게요. 네, 오늘 이제 SK 오션 플랜트를 좀 말씀 좀 드릴 텐데 SK 오션 플랜트를 제가 좀 들고 나온 이유는요. 아무래도 지금 선박 수주가 엄청납니다. 지금 6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지금 한국조선해양이라든가 그리고 대우조선해양이라든가 그리고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 전체 올해 목표로 가졌던 물량의 25% 거의 4분의 1 정도를 목표 달성했다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지금 겨우 이제 3월 말 정도 됐는데 이미 한국조선해양 쪽에서 올해 목표치였던 부분에 있어서 45%까지 목표치 채웠다는 얘기가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 정도 지금 수주 물량이 엄청나게 좀 늘어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은 아무래도 최근 좀 국제 회사기구 이제 IMO죠. IMO에서도 좀
계속해서 환경적인 부분들을 계속 강조를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친환경 선박에 대한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오다 보니까 규제가 강화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메탄올 선박이라든가 아니면 LNG 선박에 대한 수요를 계속해서 끌어올리다 보니까 수주 물량이 계속해서 좀 시장에서 좀 긍정적인 이슈들이 계속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들이 상당히 좀 좋을 것으로 보고 있고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흑자 랠리를 흑자를 보여주지는 못했죠. 매출은 너무나 좋았는데 매출 전체적인 매출 좋았는데 영업이익이 적자였는데 올해 같은 경우 2021년도 수준 물량부터 좀 체킹이 되다 보니까 올해는 영업이익 흑자로 좀 돌아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그래도 조선주를 좀 믿고 좀 대응해봐야 되지 않나라고 판단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자동차가 제가 무역 수지 흑자를 보여주고 있는데 네.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조선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너무 분위기가 좋습니다. 지금 오히려 지금 달러를 벌어들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지금 유일하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흑자를 보여주는 곳은 자동차와 조선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아무튼 동사에 대해서는 오늘 같은 경우 좀 주가의 움직임을 잠깐 좀 보게 되면요. 한 2만 원이 못 미치는 가격이긴 해요. 네, 맞습니다. 뭐 그렇다면 이 정도 가격에서는 좀 매수 대응을 좀 해보도록 하고요. 네. 자, 목표 가격은 저는 또 25,000원을 좀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5,000원 정도면 대략적으로 뭐 작년도 가격 정도 되는데 네. 아무튼 25,000원 말씀드리고 그리고 손절 가격은 18,000원 대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해요. 옆에서 막 빨리 말해달라고 시간이 없어서 마감에 산다 미용 루트로닉 들어보죠. 네, 리오프닝 이후에 조금 화장품 관련 주가가 네. 오르든 말든 힘을 조금 못 쓰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뭐 항공 쪽이나 여행 쪽으로도 이제 서서히 주가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 리오프닝 쪽으로 다시 한번 관심을 가지고 미용 쪽으로도 관심을 가지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루트로닉 같은 경우에서는 해외 판매 비중이 80% 이상으로 굉장히 미국과 유럽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2022년도에 사상 이제 최고 실적을 기록을 했는데 그 배경에는 당연히 미국하고 유럽에 굉장히 뚜렷한 성장세가 조금 보이고 있고요. 일단 기존에 현재 장비도 꾸준하게 개발을 하고 있고 신제품도 개발을 하고 있으며 사용자 편의로서 굉장히 기술 개발을 또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품 가격이 출시 이후에도 꾸준하게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매출액도 꾸준히 나오고 있는 것을 봐서는 영업이익률도 20%로 굉장히 잘 유지를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다른 미용기기 업체에 대비해서 매출 구조가 이제 장비 쪽으로 나오고 있고 소모품이 조금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다른 미용기기에 비해서 아무래도 밸류에이션을 조금 적게 받는 평가가 있는데 지금 현재 이런 것을 이제 루트노딕 측도 알고 있는지 소모품 쪽으로 개발하는 쪽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한 2025년을 완공을 목표로 공장도 증설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P와 Q 동시에 성장이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지금 차트적으로 봤을 때도 이평선이 지금 좀 잘 정리가 되고 있고 지금 상방 수렴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세 차례 리테스트 중이지만 아직 상반 돌파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저항대에서 지금 조금 머물러 있는데 아무래도 방향성이 나오는 것을 이제 노려보면서 매수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매수가는 22,800원부터 종가, 목표가는 29,000원, 손절가는 21,000원 제안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가까지 매수, 목표 주가 29,000원, 손절가 21,000원, 매수할 수 있는 1분 남아 있습니다. 네, 동시효과 구간에 들어왔고요. 코스피는 1% 가까운 오름세를 보이면서 2,476.5포인트 지나고 있어요. 일단 악재 완화에 반응하면서 반등하고 있고 간밤에 나스닥이 또 크게 올랐고 미국에서 더 이상 은행권과 관련된 추가 악재가 나오지 않는 게 투자 심리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 아쉬운 건 코스닥에서 2차 전지가 특히나 에코프로주들이 쉬어가고 있다는 건데 모건 스탠리의 보고서가 나온 이후로 최근 6거래일 동안 5거래일이나 에코프로 BM이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에서는 오늘장 이 지수 안에 눈에 띄었던 거 2차 전지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었고요. 또 AI주들도 차익실현 매도 물량이 나왔어요. 현 구간에서는 0.35% 내림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마감 동시효과 함께 하셨습니다.